자, 인터페이스 다루기. 인터페이스도 대략적으로 써봤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부터는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객체나 클래스의 구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의는 타입 똑같아요. 개발자 정의 타입 LES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때 인터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의 형식을, 타입을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인터페이스와 아까 우리가 써봤던 타입 엘리어스를 주로 쓰는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일단은 전제 조건은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백엔드 베이스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데 백엔드나 아니면 데이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관리할 때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타입을 써도 누가 욕하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코딩 컨벤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코딩 규칙, 팀별로 우리는 타입만 쓰자. 우리는 인터페이스만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때는 타입을 정의할 때는 그렇게 쓰자라고 정의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많은 회사에서 보통은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든 뭐 관리 목적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든 그런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자, 인터페이스의 주된 사용 목적 이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습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자기의 구조를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예. A라는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속성만 가지고 있고 C라는 인터페이스는 A라는 속성을 받아가지고 두 개를 더 추가 확장하면 B라는 인터페이스는 A의 속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확장은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능을 확장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라는 개념이랑 또 섞어서 쓰는데 클래스는 실질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주체이고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구현하게 되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해 놓은 기능과 속성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강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또 써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9분 대단하시네요. 자, 어드밴스드에다가 새 파일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인터페이스 TS. 인터페이스 TS 하시고요. 음, 자, 잠깐만요. 꼭 해야 될 내용만 빠르게 진행하죠. 어, 자, 일단은 이제 객체 타입을 인터페이스랑 타입을 통해서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빠르게 같이 해보죠.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앞에는 접두사를 좀 쓰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I user라는 인터페이스고요. 자, name, string, age, number. 간단하게 그 데이터의 구조를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했어요. 요것을 또 타입으로도 똑같은 구조인데 타입으로도 해볼게요. 근데 형식이 약간 다르죠. 타입으로 할 때는 는으로 하고 중괄호를 하죠. 예. 인터페이스는 는이 없어요. 그쵸? 이름이야 둘째치고라도 여기 는이 없고 타입으로 할 때는 I 유저고 얘는 그냥 유저죠.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지만 얘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타입으로 선언한 거고 얘는 인터페이스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ame, string, age, number.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두 개의 타입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펑션, 그리드, 자, 유저. 자, 첫 번째는 그냥 그 유저라는 타입을 썼어요. 유저라는 타입을 써서 콘솔
백팅 문자열입니다. 백팅 문자열. 예, 호따옴표, 역 호따옴표 두 개. 달러 중괄호, 유저점 네임.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 함수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그리트 1이라고 할게요. 그리트 1. 그리고 그리트 2. 그리트 2도 마찬가지로 I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는 상속을 받을게요. I 유저 인터페이스. 뭐 똑같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트 1, 그리트 1, 그리트 2 여기다가 실제 객체 데이터를 넣어보죠. 자, 뭐였죠? name, 자, age, 어, age 20. 자, 실제 이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고 여기 뒤에다는 관광지. 예. 이거는 100살. 예.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이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는 전달을 했습니다만, 데이터 구조가 어차피 여기 형식하고 같기 때문에, I 유저든 뭐든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일단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의 목적을 이제, 인터페이스는 다른 페이스를 이 익스텐즈를 통해 기능을 받아 기능 저장한다. 자, 자 인터페이스 잠깐만요. 예, 자, 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퍼슨이라는 인터페이스 개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해보죠. 자, 개인이 뭐 보통 이제 개인은 이름이 있죠. 예. 퍼슨 인터페이스에는 이름이라는 속성 하나만 있어요. 예. 이름이라는 속성 하나만 있고요. 자, 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그룹. 그룹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어, 그룹 네임이라는, 스트링이 있고요.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자, 이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인플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인플로이. 직원입니다, 직원. 예. 직원이고요. 직원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예. 여기다 I 붙여도 돼요. I person, I group. 이제 더 직시어로죠. 인플로이. 예. 여기에 이제 기능을 확장하고 싶은 거야. extend.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터페이스 속성을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 그래서 person과 여러 개를 다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emp 뭐 id는 넘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iEmployee라는 인터페이스는 이 name, 그룹 네임, emp id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겠죠. const employee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iEmployee.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name, 콤마, 그룹 네임, 개발팀,
뭐, EMP ID 100번, 4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인터페이스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페이스는 익스텐즈 키워드를 이용해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속성과 기능을 확장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받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되물려 받습니다. 되물려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네임과 그룹. 인터페이스 안에 여기 iEmployee에는 네임과 그룹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콘솔 인플로이 인플로이는 이 인플로이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의 주된 목적은 이렇게 이제 상속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 상속 기능은 많이 씁니다. 익스텐드 기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챗봇 같은 거 개발할 때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일단은 그건 차지하고 그 동영상 링크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한데, 실질적인 기능 구현을 위한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인터페이스가 사용됩니다. 즉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확장할 때는 익스텐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 확장이 가능하고요. 또 인터페이스가 주로 사용되는 영역이 클래스를 구현을 할 때 클래스 안에다가 뭔가 기능과 속성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이 클래스에서는 이런 기능과 이런 속성을 구현해야 돼라는 딱 그 제약을 해주기 위한 제약사항으로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해당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과 속성을 반드시 구현을 해 주셔야 돼요. 구현을 안 하게 되면 에러가 떨어지는 방법으로 클래스의 기능과 속성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인터페이스를 써요. 그럴 때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implement 키워드를 이용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내부 속성과 기능을 반드시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구현해야 해요. 그런 제약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 인터페이스 무버블 뭐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속성인가 보죠? 자, 스피드는 넘버. 자, 이건 속성입니다. 이건 속성. 이건 기능. 무브. 무브라는 메서드인데 보통 함수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메서드 함수죠. 자, 무버블이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한 개의 속성, 스피드라는 속성이 있고요. 속도. 그리고 무브라는 이동을 한다라는 그 메서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동차 같은 거죠. 예. 속도라는 속성이 있고 100km야. 그러면 100. 그리고 무브
라고 하면 이제 일단 기어 움직이는 거 움직여라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는 함수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자, 요걸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 이 무버블이라는 i무버블이라고 할까요? i무버블. 예, i무버블이라는 걸 상속받아 가지고 구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다뤄볼게요. 좀 이따 더 다루긴 할 건데 클래스 카 임플리멘트 I 무버블. 자, 카라는 클래스입니다. 예,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요. 좀 이따 객체 지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카라는 클래스는 iMov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자,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iMoveable에 구현되어 있는 속성과 move라는 속성을 클래스 안에서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스피드는 넘버 타입이고 기본값이 0이에요. 예를 들고 그리고 클래스는 보통 컨스트럭터라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스트럭터. 자, 컨스트럭터라는 건 생성자라고 하고요. 생성자 함수는 클래스가 객체로 변환되는 인스턴스가 될 때 최초로 실행되는 함수로 객체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컨스트럭터라는 그 함수는 대부분의 뭐 C샵이든 자바든 다 동일해요. 보통 이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로 만드는 시점에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칼을 호출하게 되면 디폴트로 무조건 호출되는 함수예요. 생성자 함수는. 클래스 안에 제공되는 함수고요. 그래서 뭔가를 생성한 데에서 생성자 함수고, 인스턴스와 객체를 만들어낼 때 무조건 생성이 되면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각종 속성과 기능을 초기화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 컨스트럭터 함수에다가 뭔가를 전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피드라는 값이 넘어온다는 얘기네요. 스피드라는 값이 넘버 타입으로 넘어오고요. 이 함수를 이 생성자 함수가 그래서 넘어온 스피드 값을 내부에 있는 속성 값인 스피드에다가 바인딩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클래스 내부 속성.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있는 속성값은 디스스피드고요. 예, 밖에서 넘어온 어떤 값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스피드라는 속성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100km면 100km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또 스피드는 구현했어요. 스피드는. 예. 인터페이스에 제공해 있는 속성은 구현했고요. 무브라는 게 구현이 안 돼서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무브 속성이 카 형식에 없지만 iMoveable 형식에서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iMoveable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move라는 메서드가 여기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구현됐다는 뜻이에요. 구현하면 되죠. move, void. 자, console.log. 백팅 문자를 넣겠습니다. 역꽃담표 숫자 1 키보드 옆에 있는 역꽃담표 2개. 현재 자동차는 어, 중괄호 speed this 점 speed 킬로미터 아워로 이동 중입니다. 뭐 이렇게 네, 뭐 이동 중이다라는 걸 콘솔로 이렇게 뿌려보는 거죠, 기능을.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클래스의 기능과 속성
을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제약사항을 인터페이스로 방지한다. 자, 인터페이스의 목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로 주된 목적 두 가지. 예. 그래서 클래스를 구현을 할 때, 반드시 뭐 인터페이스 상속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구현하는 경우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하는 기능과 속성을 반드시 여기다 구현해줘야지, 아까 빨간 표시 있었는데, 지금 빨간 표시 없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구현해 주셔야 된다. 무브 메서드와 속성이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완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지금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객체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봐야죠. Let my car, new car, 100km. 예. 자, 요게 이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카 클래스에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객체인 마이 카를 생성합니다. 생성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인스턴스화 한다는 뜻이에요. 뉴 연산자 클래스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뭘 전달되는데 이 전달하는 값이 이 컨스트럭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컨스트럭터에서 받아줘서 객체 전반적인 초기화를 처리해줘요. 이 생성자 함수에서. 여기서 전달되는 함수가 이 생성자 함수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이카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객체를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죠. 마이카 move라는 메서드를 딱 호출하게 되면 터미널로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예, 이쪽에 쭉쭉. 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 베이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베이스에서 인터페이스의 주된 목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의 기능 속성을 확장한다거나 형식을 확장한다거나 클래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과 속성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제어자로서의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클래스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고, 인터페이스의 주된 그 사용 목적들을 간단하게 타입스크립트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서 실행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 인터페이스를 알아봤고요.